네, 부산 남구을 박재호 의원입니다. 자, 수고 많습니다. 오늘 뒤에 계신 분들 다 수고 많으신데, 이제 저는 1차 질문 마지막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제가 부산이기 때문에 해운 관련해서 한 번 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이 우리 앞에 의원님들 말씀하셨을 때도 답변을 하셨는데, 이 법정 관리 되기 전에 산자부가 한 일이 좀 있었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정 관리 결정 전에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산업 경쟁력 강화 장관에 의해서 일반적인 대응 원칙이라는 게 있었고요. 예, 그거 말고 이제 산자부 내에 물류라든지 해양물류 이런 관련된 그런 부서에서 이 앞으로 닥칠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한 일은 있습니까? 예, 제가 법정관리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보도를 보고 물류 쪽에 어떤 영향이 그 자료는 줄락하니까 하나도 안 주죠. 그걸 한번 좀 찾아보라고. 하나도 안 했답니다. 구두로도 보고를 받았고요. 아니, 제가 자료 요청을 하니까 그건 해양수산부 문제나 자기들 하나도 안 했다 이래서 제가 이건 좀 의심스러워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다 나왔지만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의 이 내용이 아마 대통령 훈령으로 6월 30일 날 이런 회의가 있게끔 됐죠. 네, 6월 달로 기억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훈령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서빌간 회의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되니까 이거보다는 어쨌든 좀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해서 훈령으로 고정을 시켜 놓으면 어쨌든 이게 법적인 근거가 되니까 이제 이걸 만들었죠, 그죠? 그전에는 차관 위주로 또 회의를 했고, 물론 이거는 회의가 있어야죠. 그래서 나라 전체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의논하는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옛날부터 저도 와 있을 때 청와대에 있을 때도 이런 회의는 다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진해운 이걸 법정 관리 가기 전에 여러 가지 회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은행을 통괄하고 있는 금융위원장 이분이 아마 어떤 발언을 하면 법정 관리로 간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마 그 다음 회의에서도 그 산업에 대한 중요성 이런 거는 따지지 않고 그쪽으로 방향이 같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네. 산업경제 장관 회의에서도 그렇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회의에서도 산업적 시각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개진을 했고요. 다만 이제 이게 경제팀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견이 좀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 또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 산업기술 구조조정과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컨트롤 타워라고 자평하셨는데 맞죠? 이 회의에서 그 컨트롤 타워라는 것이 사실상 현전해온 법정관리 원칙을 만든 것은 아닙니까? 화면 한번 봐주시죠.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에서 한진해운에 대해서 현대상선과 동일한 원칙 절차를 처리하고 용선료 조정, 사채권자 채무 조정 등의 실패 시 원칙에 따른 처리가 불가피, 성사 시에는 채권단 채무 조정으로 정상화 마련 이렇게 하신 거는 맞죠? 기억납니까? 예, 아마 6월 첫째 회의 때 그런 기본 대응 입장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한진해운 법정 관리를 결정한 한진해운 채권단은 산업은행을 비롯한 주요 은행 5개사거든요. 금융당국 입김에 작용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임종영 금융위원장 행보를 한번 보니까 이날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임종영 금융위원장은 지난 4월 26일 차관급 회의인 제3차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에서 조선해운 등의 전통 주력 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어 개선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가감한 청산 절차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는데 그건 알고 있습니까? 어떤 회의 말씀하시는 거죠? 차관들이 모이는
경쟁력 강화 및 구조 조정 협의체. 그게 지금 사실 그 제가 기재부 차관 있을 때 이제 그 회의를 만들었는데 네. 금융위원장이 주관이 돼가지고 네. 그 조선건설 해운 뭐 이렇게 관련 부처 4월 차관으로 26일입니다. 하는 회의가 있었고요. 예. 그거 말고 이런 그 산업경제장관회의 산하에 예. 그 현황 기업의 구조조정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분과인데 그거는 우리 임 위원장이 그 담당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거는 임종영 그 금융위원장은 지난 이 발언을 하기 전인 4월 24일 날 서별간 회의가 개최되었다는 점이거든요. 이 회의에서 5개 치아업종 등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 방안의 긴급 상황과 향후 대책 방안이 논의된 내용이 이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장관님, 저는 네. 산업경쟁력과학관계 장관회의 주요 참석자들이 서별간 회의 결정에 영향을 받아 한진해운 사태를 오판한 장본인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안 그렇습니까? 이건 아마 한진해운 법정관리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위원장이 주관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 분과에서 이게 해운업의 주무부서가 그 해양수산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 말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해양수산부 장관도 한 차례 참석을 했습니다. 했고 차관들 참석하셨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또 잘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런 일이 있어서 앞으로 크레인 문제나 여러 가지의 문제가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갖고 올 수 있어요. 물론 해양물류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금융감독위원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산업을 하면 산업 현장에 있는 그 담당 주무부서 장차관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서 그런 회의에 예, 그래서 제가 그 회의가 저희 법정관리 나기 전서부터도 파악을 해봤고, 법정관리 나자마자 그 중소화주들 그 대형 화주까지 포함해가지고, 애로사항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금융위원장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회의체가 운영되는 게 좋겠다. 그게 안 되면 기재부가 어떤 형태로든 같이 껴가지고 관련 부처가 하자 그래가지고 정부합동 TF도 만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화주들의 애로가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저기 관계부처 합동 상황실도 만들고 그런 식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절차대로 네. 좀 미리 대응을 하면 이런 일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법정관리 되기 전에 한 달 전에 된다 해서 이런 걸 쭉 하셨다 하는데 조금 더 일찍 선제적으로 해주시면 국가적으로 볼 때도 피해를 최소 좀 더 줄일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떤 회의를 하실 때도 산업 문제는 좀 주도적으로 좀 하셔서 서별한 회의든 무슨 회의든 좀 주도적으로 하시고 또 그게 관계대책 장관회의에 보면 전문가를 부를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훌륭해. 그래서 전문가도 좀 불러서 미리 좀 선도적으로 해주시면 국가에 참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회의 체계가 돼야지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나라가 이번처럼 이런 일은 당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조선철강 석유화학은 확실하게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